나의 추억 이야기. 사랑은 어떻게 끝을 맞이할까요? 뜨거운 안녕이라는 말 대신 차가운 침묵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서로 다른 계절을 맞이해야 했던 두 사람의 기록입니다. 19부 멀어지는 두 사람. 잿빛 도시 서울. 그 삭막한 풍경 속으로 다시 돌아온 미는 금호동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마치 기계처럼 굴러가는 톱니다 한 바퀴 같았죠. 아침에는 디자인 학원으로, 오후에는 낯선 빌라의 리모델링 도면 위로 꿈을 그렸고, 저녁에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회사에서 땀 흘리며 현실을 배웠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복잡한 견적을 외우고 차가운 줄자로 공간을 재단하는 일. 고된 하루의 끝, 좁은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 경미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도 팍팍했기에 가끔 수화기 너머로 두 사람은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를 묻고 너도 잘 지내라는 짧은 대답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와 긴 침묵 속에서 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간 시간을 예의 바르게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거리감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익산의 경미 역시 자신과의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4학년 2학기 졸업과 취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새웠죠. 자취방 책상 위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먼지처럼 쌓여갔고,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은 언제부턴가 청춘의 무거운 한숨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의 연락이 줄어든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바쁘겠지,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민은 경미의 삐삐에 하숙집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02-490-3444. 공중전화는 일방적으로 걸기만 할 뿐 받을 수는 없고, 삐삐는 목소리 대신 숫자만 남길 수 있었던 시절. 그 시절의 마음 표현은 이토록 간단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약속처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은 신호음 끝에 민이냐고 묻는 익숙한 목소리. 민은 너구나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냐는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 솔직한 한마디가 경미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그리움이 둑이 무너지듯 터져나왔기 때문이죠. 며칠 뒤 미는 다시 전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약속도 없이 그저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그의 발을 이끌었죠. 하지만 익산역에 내려 몇 번을 걸어도 경미의 전화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미는 초조한 마음에 무작정 그녀가 있을 법한 곳, 광원대학교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인도에서 경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엔 한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경미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정훈 경미의 과동기. 민이 한때 이름 모를 질투심에 몇 번이고 되뇌었던 바로 그 남자.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미소와 편안한 거리.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던 입술을 깨물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죠.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는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사랑은 끝났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이렇게 끝을 맞이하기도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20부 그리고 각자의 계절. 시간은 흘러 서울 사당동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에 찬 바람은 여전히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민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죠. 디자인 학원 과제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들렀던 홍대의 작은 전시회. 그곳에서 민은 윤서와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윤서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같은 그림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식혀가며 그 향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는 그런 그녀의 곁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다음 주 북촌에서 열리는 새 전시회에 같이 가자는 밝은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미는 더 이상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으로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봄바람 같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주의 경미는 졸업을 앞두고 정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도서관, 졸업 논문, 자격증 시험 팍팍한 현실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에는 어느새 익숙한 감정으로 자리 잡았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미는 아련한 추억 속의 어떤 감정보다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더 현실적이고 선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의 전화번호는 이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듯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아파하며 붙잡지도 않겠다는 자신만의 작은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은 오랜만에 사당동 포장마차에 들러 오징어 볶음에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빈잔에 술을 한 번 더 따르고 젓가락으로 양파를 뒤적이는데 문득 옛 생각이 스쳤습니다. 경미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빛바랜 필름 위에 남은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장마차 조명처럼 그저 거기 있는 느낌이었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민은 포차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림천을 건너고 좁은 골목 어귀를 지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미야. 뒤에서 누군가 외친 이름. 너무나 익숙한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그 이름. 민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대학생 무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은 다시 고개를 돌려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엔 이제 미련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시절을 온몸으로 통과해낸 한 사람의 시간이 묵묵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불러보지 못한 이름 하나, 걸음 사이로 사라졌다. 오래도록 사랑했지만 짧게 웃고 조용히 보내는 것이 어른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지금 그 길 어귀에 서 있다. 바로 그 밤 사당동 골목 어귀. 민이 미련 없이 발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 어느 가게의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민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얀 코트를 벗으며 여기 있었구나 하고 익숙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멎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은 작은 떨림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또 다른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편의 이야기 속에서 김민과 경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계절들을 함께 지켜봐 주셨죠. 사랑이 끝나는 모습,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당신의 시간 속에도 겹쳐지는 장면들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신다면 또 다른 계절, 또 다른 인연 속에서 이어질 연작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신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